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의 저는 조소영 마케터라고 하고요. 전 이예민 마케터라고 합니다. 와. 오늘은 이제 DB 단가 낮추기, 진성 DB 수집하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라이브를 켰는데요. 일단 DB 업종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DB 업종이 뭘까요? 네. 이제 DB 업종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커머스 업종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는 뭐 이커머스 업종 그리고 DB 업종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던가 로또, 주식, 대출 아니면 좀 대표적으로 중고차 분양 이런 업종들을 좀 통틀어서 DB 업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DB 업종은 뭘까요? 이제 이커머스 업종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안에서 진짜 유입부터 구매까지 모두 이뤄지는 그런 업종을 뜻한다고 한다면 이제 DB 업종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 안에서 고객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뭐 거의 신청 모수를 유입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돼. 업종.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무래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의 행동을 어떤 퍼널을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업종인지 이런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업종별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타겟팅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광고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광고상의 KPI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DB를 유입을 시키고 신청까지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가장 최종적인 KPI는 저는 좀 이커머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판매하는 어쨌거나 즉각적 뭐 마지막에는 정말 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 결제를 하고 뭐 중고차라고 한다고 해도 중고차를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고 이러한 최종적인 KPI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DB 업종도 이커머스만큼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성과가 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나니까 당연히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DB 마케팅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DB 업종에서 광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DB 업종이 이커머스만큼 성과가 과연 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이커머스만큼 그 안에서 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행동이 좀 통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좀 온라인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좀 이 온라인 쪽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대다수로 생각보다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이커머스 업종은 좀 이 성과를 따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보통은 로아스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 아닌 DB 업종도 어쨌거나 로아스를 좀 따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병원이라고 한다면 최종 결제 아니면 뭐 중고차라고 해도 최종 결제 이런 최종적인 액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예시만 봐도 굉장히 좀 구매 단가가 매우 높은 그런 업종들이 많아요. 한 번 구매나 한 번 이제 성사가 됐을 때 좀 이러한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업종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DB 단가를 절감하면서 최대한 광고비를 아끼면서 광고를 진행했을 때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최종적인 로아스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커머스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객단가라고 하죠. 판매 객단가가 대충 판매하는 게 뭐
고관여 제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 저관여잖아요. 뭐 저관여라고 제품을 하면은 뭐 한 5만 원짜리를 파는데 한 몇십만 원을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최대한 다량을 판매를 하는 게 이제 최종 로아스가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DB라고 하면 성형외과, 중고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 이런 것들이 창업 이런 것들이 객단가가 막 5만 원, 10만 원 하진 않잖아요. 정말 많게는 몇 천, 몇 억 이렇게 넘어가고 뭐 몇백 이렇게 최소 몇백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아스가 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DB 업종을 진행을 할 때는 정말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이커머스로 예시를 든다면은 정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랜딩 페이지와 광고의 뭐 좀 적절성이라 해야 되나요? 네. 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DB 업종 광고를 진행할 때는 이런 고려 사항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DB의 양 그리고 뭐 DB를 저희가 할 때 DB 고객 정보에 대한 질 왜냐면 허위 DB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커머스랑 비슷하게 랜딩 페이지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랜딩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이게 최종 문의를 받고 최종 결제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주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랜딩 페이지가 주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정리해보자면 네. DB의 질, DB의 네. 양, 그리고 랜딩 랜딩 페이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이커머스와 달리 DB 업종은 광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 영업맨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정말 이 통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DB 업종은 좀 더 이러한 고객의 퍼널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퍼널에 맞춰서 구조를 좀 최적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내부 영업맨들 역할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는 마케터 입장에서 문의를 받게 할 수는 있어요. 최대한 뭐 좋은 광고 소재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이제 이끌어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들고 나서는 사실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지겠죠. 결제까지 이루어지게는. 그래서 뭐 저희 광고적인 뿐만 아니라 내부도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광고로 끄는 게 주우선이 되긴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들어와서 보면은 DB 모으기에 어떤 광고 매체를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게 네. 진짜 뭐 제가 많이 듣는 말이죠. 맞습니다. 광고 매체. 이제 앞에 또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뭐 DB의 질, DB의 양, 랜딩 페이지 뭐 이런 부분에 다 좀 포괄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또 중고차를 꽤나 여러 번 진행해봤기 때문에 네, 중고차 D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는 다른 매체들보다도 특히나 중고차가 더 DB의 양이나 질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중고차라고 한다고 해도 중고차 중에서도 이제 뭐 20대 초중반을 겨냥한 보다 객단가가 낮은 그런 중고차를 위주로 판매하는 업종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수입 중고차나 좀 더 외제차 중고차 위주로 좀 판매를 하는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약 앞서 좀 전자의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이제 연령대가 낮은 그런 매체까지도 맞아요. 같이 가능하죠. 맞아요. 하면 훨씬 더 네. 효율이 좋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까지도 같이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좀 더 이런 높은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낮은 그런 매체에 만약 광고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면 성과가 굉장히 안 맞아요. 좋을 수가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좀 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예시를 네. 들어보자면 이제 갱단가가 낮다 해서 뭐 좀 연령층이 낮은 사람들이 타겟이다 하면은 배너 광고 중에 뭐 SNS 광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겠죠. 근데 갱단가가 높다 하면은 SNS로의 유입보다는 아무래도 검색 광고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DB 업종 자체가 배너 광고보다는 검색 광고가 주 매체가 되고, 사실 검색 광고를 주 매체로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제 그 저희가 가장 고려사항으로 말했던 DB의 질에서 DB의 질과 전환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검색 광고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아서 검색 광고를 무조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가져갈 때 이거를 검색 광고만 가져가진 또 않잖아요. 배너 광고를 뭐 리타게팅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쓰는데 비율적으로 검색 광고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소영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고차 중에서도 뭐 연령층이 낮으면 배너 광고의 SNS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아니면 좀 높으면 이제 SNS의 배너 광고를 비율을 조금 낮추되 이제 검색 광고의 비중을 높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지? 네?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또 뭐 에세이 쪽은 검색 광고 쪽은 아무래도 요즘은 좀 빅업체들이 사실은 거의 전유를 맞아요. 하고 있는 게 대다수잖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일한 업종들이 상단에 거의 몇 개를 차지하고 맞아요. 있을 정도로 요즘은 사실 비딩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조금 좀 성과를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이커머스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파워링크 말고도 어떤 게 있죠? 이커머스요? 네. 쇼핑 검색 광고요? 광고. 그걸 말씀하시는 갑자기 이커머스를 물어보셔서 뭐 쇼검도 네. 있을 거고요. 네, 뭐 맞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검색 광고가 무조건 이제 많은 분들이 파워링크만 생각하세요. 근데 파워링크는 너무 입찰가가 높아서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체인점이나 가맹점을 원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는 검색 광고를 말씀드릴 때 파워링크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검색해서 나오는 지면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이버로만 따지면 파워 컨텐츠나 뭐 뷰탭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파워 컨텐츠면 이제 정보도 함께 저희가 전달이 가능하잖아요. 파워링크보다는 저렴하고요. 훨씬 저렴하고 이제 정보도 함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노출 차라리 파워링크에 넣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은 파워링크는 조금 하단에 두시되 이제 파워 컨텐츠로 조금 상단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제 뭐 만약에 이커머스 업종이나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영역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 키워드를 잡거나 뭐 그런 것으로 더 단가를 낮추면서 진행하는 방법이 많은 반면에 이제 좀 더 검색 광고 중에서도 파워링크 같은 이런 직관적인 키워드를 이용하는 영역 같은 경우, 검색 광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DB 단가에서의 대부분의 키워드에서의 단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이런 거를 다 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쨌거나 당연히 당연히 검색 광고가 DB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쪽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보다는, 만약에 우리의 광고비가 그 정도로 좀 높게 잡혀있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다른 뭐 DA 영역으로 풀어본다거나, 혹은 뭐 네이버가 아닌 다른 검색 광고로 좀 풀어본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뭐 네이버 말고도 구글 같은 것도 있고, 구글은 아무래도 머신러닝이 좀 제대로 잡혀있기 때문에 좋게 활용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하나 하자면, 그 경품이나 이런 리워드가 있어야 효율이 높은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경품이나 리워드.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제가 진행했던 업종들만 해도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조금 더 랜딩 페이지나 뭐 소재에서의 좀 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DB의 양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한다거나 네, 그렇죠. 이런 거 뭐 진짜 몇 분 많죠. 맞아요. 네, 문의를 한 사람들 중 몇 명을 뽑아서 뭐 이렇게 무슨 경품을 준다거나 리워드가 있다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양은 많아지겠죠. DB의 양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도 저는 이제 유학원 업종에서 좀 광고를 진행했었을 때 이제 좀 더 단기적인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유학 박람회를 좀 단기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수를 좀 더 빠르게 많이 쌓기 위해서 진행했던 방법인데요. 그때는 이제 광고 소재에 해당 리워드나 경품이 있는 소재 그리고 해당 경품이 없는 소재로 거의 반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있는 쪽이 압도적으로 CTR이 높고 그렇죠. 조금 더 문의를 유도하기에 좋았던 그런 소재였어서 이 부분 좀 경험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DB의 양이 곧 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서요. 무조건 양만 늘리는 거에 치중을 하시면 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다 고려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허수 DB가 많은 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고민이 많죠, 이런 거. 네. 허수 DB는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양이 곧 질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양 안에서 허수 DB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말 그대로 경품이나 리워드만을 위해서 허수 DB를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잡는 거는 사실 그러려면 질을 높여야 되는데 질을 높이려면 보다 타겟을 좁힌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침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준비를 한 게 좀 더 진성 DB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이 포인트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일단 하시네요. 네,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에서 잡아둘 수 있는 방식이 경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랜딩 페이지에서 경품 말고 잡을 수 있는 DB 방법. 카트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랜딩 페이지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저는 정말 많다고 좀 네, 맞아요.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진행을 했을 때도 사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원래는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광고부터 이제 유입까지 유도를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DB 업종은 어느 정도의 퍼널이 정해져 있잖아요. 퍼널 구조.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광고를 시청을 이제 처음으로 고객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랜딩 페이지에 유입이 될 것이고,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유입된 고객은 통화 연결을 하거나 내원을 하거나 뭐 상담을 신청한다거나 뭐 등등등등 아무튼 신청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청을 한 후에 마지막 뭐 최종적으로 뭐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 맞아요. 결제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조금 보통은 좀 퍼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룩구룩님께서 문의 주신 것처럼 허수 DB를 잡으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를 굉장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 구조 한 개 한 개의 과정에서 보다 질을 높여주는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은 처음에 광고 시청에서 랜딩 페이지까지 유입되는 과정 이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유도해야겠다. 이러려면 이제 뭐 유입을 유도하려면은 그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야겠죠. 시청해서 누르게 만들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뭐 어떤 마케터가 말하든 소재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게 이제는 거의 DA 쪽으로 저희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세이는 좀 더 직관적인 광고다 보니까 조금 더 DA 쪽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전에는 아무래도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타겟 설정이 있을 것 같네요. 타겟 설정. DA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DA 광고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효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시청을
하고 그때 랜딩 페이지를 유입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혜민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광고 소재에서 보다 설득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한 타겟들을 대상으로 이 특정 모수 안에서 어쨌거나 우리 랜딩 페이지로 더 많은 고객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부분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아무래도 구룩구룩님이 좀 문의 주신 허수 DB를 잡는 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랜딩 페이지를 고객이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남기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신청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쉽다거나 뭐 예를 들어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된다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에서 일단 신청해보세요. 뭐 이런 문구를 남기게 된다면 궁금해서 남기는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좀 질이 과연 좋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높은 질의 DB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랜딩 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중고차라고 한다면 뭐 중고차 월 얼마, 중고차 월 어떤 기종은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정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더 많은 정보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허수 DB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러한 고객 마지막에 신청을 남기게 될 때 고객 정보를 보다 많이 남기는 것이 좋다고 좀 판단이 들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차량을 선택을 할 때도 뭐 대략적으로 내가 좀 관심이 있는 차종 그리고 뭐 내 연령대 뭐 나이 뭐 학원이라고 한다면 학원 부모를 만약에 유입한다고 한다면 학원 부모의 나이 연령대, 뭐 지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했을 때 더 DB 질이 올라가는 거는 거의 평균적으로 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니즈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남겨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당을 하겠죠. 소비자 입장에서.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거나 그러면 DB의 양은 많아지만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허수 DB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만 써도 문의가 가능하고 이 정도만 써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경품이나 리워드가 가능하다면 이 정도만 써도 경품이나 리워드를 이제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당연히 양은 많아져도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상적으로 보면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많이 수집해야 되는 게 맞고요. 양을 늘리려면 이제 보다 많이 뿌리고 그리고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받는다가 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 다 잡기라는 쉽지 않지만 그 중간점을 저희가 찾는 게 가장 주 목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보면은 이런 것들 뭐 그 자세한 건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그 같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DB 카트가 좋을지 아니면 다른 랜딩 페이지도 알려주세요 하는데 사실 랜딩 페이지를 꼭 그 홈페이지 문의로만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뭐 네이버 폼이라든지 구글 폼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또 리타게팅이 또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랜딩 페이지를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주신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뭐 홈페이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이게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딱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기는 하지만 뭐 만약에 홈페이지 컨디션이 정말 이런 설득 구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란도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쉽게 문의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홈페이지로 랜딩을 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고 이 경우에는 더 우리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DB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정말 혜민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랜딩 페이지로 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네. 뭐
요즘에는 특히나 DB용 랜딩 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네. 아니면은 정말 페이스북 광고를 예시로 든다면은 페이스북 안에서도 페이스북 잠재 고객 양식이 별도로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효율을 낼 수 있는데 조금 효율 부족할 네.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페이스북 잠재 고객 양식은 무조건 DB의 질이 안 좋다. 무조건 DB 양만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광고주분들의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진행을 했을 때도 뭐 특히나 뭐 주부 타겟팅을 대상으로 좀 학원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네, 이쪽에서도 굉장히 반응도가 좋은 편이었고요. 맞아요. 네, 특히나 좀 브랜드 네임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쪽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했을 때 더 성과가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랜딩 페이지 유입을 해서 고객 정보를 남기고 신청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는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랜딩 페이지로 저희가 유입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유입을 만들고 신청까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신청을 한다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결제로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DB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을 남기고 마지막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 이 부분을 놓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신청까지만 유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신청에서 결제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카카오톡 톡 메시지를 발송 드린다거나 네. 좀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돼요. 네. 알림톡 같은 네, 뭐 거. 알림톡이라던가 혹은 뭐 문자를 남긴다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네 고객의 고객의 정보를 끝까지 남겨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러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 남기기 등의 과정에서 이제 고객은 어쨌거나 저희한테 신청을 했으면 어쨌거나 좋은 인식을 가지고 저희 업체에 문의를 남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 네,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고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다면은 저는 뭐 포트폴리오를 그때 같이 발송을 드린다거나 네. 아니면 뭐 회사 소개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우리의 서비스는 이런 점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을 남긴다거나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보다 더 질을 높이고 보다 더 최종 KPI의 달성률을 높일 수 있다고 좀 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DB 광고가 되게 재밌다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일단은 뭐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유입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 안에서 유입자를 이제 잡아둬야겠죠. 잡아두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빠른 대응이라든지 빠른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우리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알림톡이라든지 뭐 이커머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뭐 CRM 메시지 보내기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커머스도 하기 때문에 DB는 이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더 결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뭐 구글 GDN에서 디스플레이 광고할 때 전환하고 트래픽 중에 어떤 것이 DB 전환에 조금 더 원활할까요? DB 게더링이 더 원활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통상적으로 이거를 좀 딱 완전히 확정드려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전환에 아무래도 좀 더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DB 업종도 어쨌거나 최종 광고상에서의 최종 KPI는 전환 맞아요. 이벤트 확보이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 광고로 당연히
이 안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나 양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구글 GDN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광고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이런 머신러닝이라던가 좀 이런 내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상 좀 더 전환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트래픽도 같이 병행했을 때 광고 예산이 네. 넉넉하다면 넉넉하다면 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비중을 어디에 더 둬야 한다면은 전환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커머스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저희의 주 목적은 전환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이 방금이 아니라 조금 아까 이제 들어왔던 이제 그 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처럼 진성 DB를 추출하는 방법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수 있죠. DB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허위 DB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마케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가 막 했는데 유입자 수는 많고 양도 많아지고 했는데 이제 실제 전환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이게 뭐가 문제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로 생각하는 진성 DB, 그러니까 허위 DB를 줄이면서 진성 DB를 추출하는 방법이 이제 대략적으로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일단 혜민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맞아요.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조금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성 DB가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이 DB의 양은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DB 업종 광고는 대부분이 좀 지역 기반 타겟팅인 확률이 높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하셨을 때 타겟팅을 좁혀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진짜 감한 고객을 좀 추출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하는 광고주 분들 중에 이제 유아 학원을 광고를 하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광고주분이 계세요.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 뭐 전국에 굉장히 지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지점별로 어느 정도의 특정 유효 타겟팅이 되는 범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라는 좁은 타겟팅 연령이나 뭐 성별도 여성으로 좀 좁혀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때에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많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아예 모두 풀어놓고 진행을 한다거나, 왜냐면 왜 이제 지점이 굉장히 전국에 많기 때문에 좀 풀어놓고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좀 부분 이렇게 타겟을 나눠서, 좁혀서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지역을 좀 좁혀서 진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이런 허수 DB가 줄어드는 게 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검색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 뭐 그 예시를 들었을 때 학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영어학원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뭐 특정 지역에서 뭐 영어학원, 뭐 어떤 뭐 잘하는 영어학원이야 이렇게 지역을 딱상 선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내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을 원한다면 최대한 가깝고 그런 곳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역으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 타겟팅을 굉장히 좁히는 것도 이제 찐 감한 고객들을 추출하는 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광고 매체 선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 매체가 사실은 매체별로 진짜 특성이 매우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어떤 연령대를 타겟으로 하는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양이나 질을 좀 더
중요시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서 혜민느리님께서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SNS 광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은데요. 네. SNS 광고는 정말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이나 양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SNS 광고를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좀 더 연령대가 낮을 때 혹은 좀 더 이러한 업종이 맞다고 판단이 될 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좀 더 진성 DB를 추출하실 때에는 SNS에서는 좀 더 타겟팅을 세분화해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역 타겟팅을 기반으로 하셨을 때는 뭐 당근 마켓이라던가 이러한 지역 기반의 좀 버티컬 매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뭐 학원이라던가 뭐 학원이라고 해도 뭐 생각하시는 그런 동네 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국비학원 혹은 유학원 뭐 이런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도 어느 정도는 지역 기반이 좀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근마켓 같은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 좀 이런 지역 타겟팅에서 굉장히 용이하다고 맞아요. 좀 많이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근마켓이 이제 진짜 중고거래뿐만이 아니라 광고 매체에서도 굉장히 요새 뜨고 있고 맞아요. 뜨고 있기는 사실 예전부터 뜨고 있었는데 진짜 뭐 이커머스뿐만이 아니라 DB 업종 말 그대로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당근마켓을 좀 꼭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쪽에서 효율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버티컬 매체를 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 매체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좀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좀 GDN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DN이 좀 검색 광고의 특성이랑 좀 배너 광고의 특성을 굉장히 다 잘 잡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GDN 좀 더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구글에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좀 GDN을 진행을 하셨을 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GDN은 타겟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검색어 타겟팅 혹은 뭐 정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소득 계층 타겟팅이라던가 좀 정말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거의 검색 광고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검색을 했을 때 이 배너가 나온다 뿐의 차이일 뿐이지 네,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GDN 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GDN, 그러니까 구글 에즈는 이렇게 서로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의 장점들만 모아서 다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타겟팅이 가능하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 또 리타겟팅을 하면서 배너를 이제 노출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검색을 했을 때 노출시킬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네 또 머신러닝 작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좀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진성 DB를 추출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광고에 전달하는 양이 많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광고에 전달하는 양이 많아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과 맞아요.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제 광고에서 미리 전달을 하는 소재라던가 혹은 랜딩 페이지라던가 마지막 신청 후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카톡 알림이라던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전달하는 양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이제 광고를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만이 이 신청을 남기게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양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DB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보통 대부분 광고주분들의 최종 KPI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때 정말 좀 무리하게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을 하신다면은 혹은 너무 많은 정보, 고객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는 정말 이탈하는 고객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적당히가 가장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가 너무 많은지 어느 정도가 너무 적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왔던 이제 레퍼런스를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이제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는 있잖아요. 왜냐면 이 정도의 랜딩 페이지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수집했을 때 가장 이제 찐 감안건들이 많았었고 전환율이 높았고 이제 질이 높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저희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의를 주시면 이런 부분도 함께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렇게 뭐 엄청 자세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DB 업종이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DB 업종에서 광고의 질을 어떻게 높이고 이제 DB 뭐 단가를 어떻게 낮추고 뭐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간략하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좀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이런 대략적인 내용이라 맞아요. 하나요? 좀 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막 중요한 정보를 얻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맞아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DB 업종도 너무 다양하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업종마다 이코머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매체의 비중이 더 높고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업종에서 판매하는 혹은 뭐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의 주시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보다 자세하게 컨설팅이나 제안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조금 더 DB 업종을 진행하면서 뭐 저희가 정말 경험 과정에서 느꼈던 꿀팁이라던가 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꿀팁이 있을까요? 그러면? 꿀팁. 꿀팁.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광고 매체 선정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DB 업종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광고 매체가 진짜 다양해요. 맞아요. 근데 정말 혜미대리님께서도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광고주분들께서 처음에 만약에 광고 매체를 생각을 하고 문의를 주신다면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매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광고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대부분이 SNS 광고 아니면은 이제 뭐 GDN 광고 혹은 구글 뭐 네이버 SA 광고 정말 딱 이 정도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좀 DB 광고에서는 진짜 진행할 수 있는 광고 매체가 진짜 많아요. 네. 그 중에서 효과가 나왔던 매체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GFA. 네. GFA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시는 맞아요. 영역이에요. 이코머스만 네. 생각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진행을 했었던 경험 중에는 뭐 중고차라던가 좀 렌트카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네. 역시 중고차 전문 마케터지.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창업 쪽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저는 창업 쪽에서 많이 네.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GFA는 좀 더 이런 연령 타겟층이 조금은 좀 정해져 있는 광고긴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20대 초반보다는 뭐 거의 30대 중반 이상 네. 거의 30대 후반부터 거의 50대 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확보하기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매체라고 좀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종별로 평균 CPC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던가 좀 이런 쪽은 800원부터 1000원까지 정말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렌트카나 중고차 같은 경우 쪽에서는 이러한 CPC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쟁사가 없다는 네. 장점. 솔직히 경쟁사가 없다는 점은 DA 광고를 진행하는 데서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GFA를 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령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적은 연령이 아니라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40, 50, 50 이상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는 매체다 보니까 그 DB에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중고차, 렌트카, 창업 어쩔 수 없이 비용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광고들이에요. 먹힐 수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연령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GFA가 좀 적절할 수 있죠. 배너 광고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GFA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진행을 해봤을 때 단가도 굉장히 많이 낮추면서 가장 좀 의외인데 했던 네. 부분은 굉장히 질도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거의 똑같은 컨디션에서 광고를 진행했을 때 거의 SNS에 비해서 뭐 최종 전환율까지 공유를 드릴 순 없지만 네. 최종 전환율이 거의 몇 배 이상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네. 정말 굉장히 괜찮은 매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곳은 카카오 모먼트. 카카오 모먼트입니다. 네. 아무래도 카카오 모먼트를 조금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광고주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 모먼트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잖아요. 뭐 디스플레이 광고랑 비즈보드로 크게는 나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비즈보드는 조금 더 그런 광고주분들의 우려가 이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브랜딩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도달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셨을 때가 좀 더 효과적인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좀 더 DB 업종에서 성과를 보시기에 좀 더 괜찮았던 경험이 다수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SA보다는 SA보다는 좀 더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많이 진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카카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비즈보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딱 그 노출되는 화면 자체가 채팅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적이 채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전환으로 이루어지기는 보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달 목적으로, 브랜딩 목적으로 하신다면 사실 노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전환율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정말 많이 사용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도 비즈보드를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죠. 카카오 문헌 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시면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상의 후에 진행을 하면은 보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크꾸미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GFA DB 세팅할 때 전환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GFA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고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특이 영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다른 SNS라던가 좀 G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적화, 좀 뭐 머신러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GF에는 이런 머신러닝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낮은 광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마케터의 손이 머신러닝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광고 세팅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환만 하세요, 뭐 트래픽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계속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네. 왜냐면 마케터마다 이거에
광고에 대한 좀 전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트래픽의 영역을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좀 그 중에서도 트래픽으로는 이제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타겟 모수를 많이 좁혀서 그 안에서 광고 소재라던가 광고 연령대라던가 광고 타겟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되게 여러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게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면서도 이 그렇죠. 전환도 같이 확보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광고이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좀 트래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부분을 테스트하고 좀 더 태워보고 한 후에 좀 이를 통해 거의 검증된 광고 소재들을 이제 전환으로 한 번 더 성과를 높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특정적으로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GFA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매체 안에서 학습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만지고 테스트도 계속 진행하고 뭐가 효율이 좋은지 저희가 저희 눈으로 체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GFA를 많이 활용하시면 마케터들이 이거 테스트해볼게요, 저거 테스트해볼게요. 테스트란 말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손으로 최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뭐 효율이 좋았다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 뭐 업종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서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GF에서 효율이 날 수 있어요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테스트 이야기. 카카오 모먼트 제한 업종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 카카오 모먼트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먼트랑 GFA가 거의 대표적으로 좀 제한 업종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한 업종이 많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또 특정 업종에서 아예 모든 부분이 제한되어 있진 않기는 하거든요. 네. 뭐 그 안에서도 뭐 기타 소명 자료라던가 좀 그 부분이 많이 까다로워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소명 자료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심의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하면은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FA랑 카카오 모먼트가 제한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는 해요. 저희가 광고를 할 때도 제한 때문에 막 올리고 또 제한 나고 올리고 또 제한 나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뭐 제한 난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저희는 그걸 어떻게든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크게 막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 벌써 라이브 시간이 50분이 넘었는데 네.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도움이 되는 답변이 다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네, 저희한테 거슬리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뭐 라이브로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저희 이렇게 옆으로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더 세부적인 그런 업체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다 자세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가감없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는 광고 컨설팅 4팀 이혜민, 조소영 대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